자, 1차 시 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프랑스 화가 쇠라의 대표적인 전묘화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멀리서 보면 연속적으로 물감이 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처럼 우리 주변의 물질도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마시는 물은 어떨까요? 컵 속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 속에는 물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인 물 분자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 한 개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의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원자, 분자와 이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단원 잠깐 스톱을 하고요. 이 단원에서 뭘 배울 건지에 대해서 알려줬죠. 원소, 원자, 분자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 주변의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자, 매년 가을이면 서울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 참가해서 각 나라에서 연출한 다양한 불꽃이 밤하늘에 펼쳐져요. 여러 가지 화려한 불꽃색은 화약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우리 아래쪽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진짜 이게 불꽃놀이 하는 장면이 휴대폰의 영상처럼 보여지고 있죠? 어떤 물질이 이게 원소가 이렇게 산소와 결합해서 타면은 이런 불꽃색을 낼 것인가? 이와 같은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한번 적어보시고 수업에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인가? 원소. 자, 개념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 띄워놓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냐? 매년 가을이면 서울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여 화려한 불꽃들을 밤하늘에 펼쳐놓는데 그 불꽃색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불꽃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4원소설이죠. 그러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과학자인 라구아지에는 물을 열분해하면 수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는 수소 기체가 뭐예요? 물은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고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이며 이 원소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합니다. 나트륨, 리튬, 구리 등과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냅니다. 불꽃 축제에서 다양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도 화약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이 영상 속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얘가 지금 뒤에 가서 숨어 있네요. 어떡하죠? 잠깐만 줄여볼게요. 자, 지금 영상 속에 본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같이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열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원소를 여기에 보니까 블록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블록을 가지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헬리콥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배와 헬리콥터를 만드는데 이용한 퍼즐은 각각 몇 종류냐, 종류를 우리 딱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조각이 있고 빨간색으로 된 조각이 있고요. 다이아몬드로 된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렇죠? 네모 정사각형으로 된 거 하나 있습니다. 몇 종류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이렇게 구성하려면 헬리콥터는 직각삼각형, 같은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요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요. 요거 뭐 초록색 가운데 이어 나눠져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색깔을 달리한 거니까 종류를 딸로 하면 하나, 둘, 세 종류. 그리고 다이아몬드니까 이렇게 네 종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종류의 퍼즐 조각으로 배, 헬리콥터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체 속에 물이 들어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라고 제1원소설을 탈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서기가 아니라 BC, Before Christ. 자, 490년이니까 지금 2000년 지나서 한 25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원소설을 주장했어요. 물, 불, 공기, 흙이 이 네 가지가 물질의 근본이야, 근원이야. 이 네 가지 물질이 섞여서 조금씩 어떻게 비율적으로 섞이냐에 따라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 다른 이 네 가지 물질이 적당히 섞여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엠페도클레스예요. 근데 이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 공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성질,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이런 벨이 울리네요. 알림이 울렸어요.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성질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 연금술이야 사실은. 변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후배 과학자들이 이제 연금술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과학사에 보면은 발전하게 돼요. 수은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소금 이 세 가지 성분을 기본 물질이 적절한 조건에서 반응하다 보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혹시 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금을 만들고자 해요. 이 연금술사들은 그러면 이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실패했어요. 이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모조리 다 얻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때 이 연금술을 통해서 요즘에 화학에 어떤 기대한 영향을 미쳤냐면 실험기구, 증류법,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의 개발, 시약의 발견, 즉 근대 화학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연금술이에요. 잘못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원치 않았던, 그렇죠? 원치 않았던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물질관의 변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더 가볼게요. 라부아지 실험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부아지 얘기 들어볼까요? 물을 매우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더니 물이 분해되어 다른 물질이 나오고. 자 여기서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이 물이 기본 성분이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 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라부아지라는 후배 과학자가 물을 여기다 부었어요. 그리고 가열했더니 이제 물이 나오는데 뭐 끓어갖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체가 뭐 빙빙빙빙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수소가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H2O야.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었어. 근데 산소는 없어졌다. 산소는 어디서 붙었을까 보니까 여기 주철관 안에 여기 이 안에 철에 붙어서
철에 산소가 붙어 있는 꼴이야. 자, 이게 2, 3가 되든 Fe 3O4가 되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이에요. 그럼 이 철은 자꾸 산소가 들러붙으니까 원소의 질량들이 자꾸 이 물질의 질량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해.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 이게 물이 그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냐? 이 기본 성분이라고 주장했던 큰 주장에 엄청난 모순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잠깐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뜨겁게 가열된 주철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튜브에, 아니죠, 주철 튜브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니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누구였어? 산소 있잖아, 산소. 이 산소는 주철관의 철과 결합해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다. 그 남은 수소, 이제 분해된 수소는 냉각수를 통과해서 기체 상태로 모아지는 실험을 라부아제가 했는데, 이게 물 분해 실험이야. 그래서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에는 주장했던 기본 원소라고 했던 하나로 여겨졌던 물이 더 작은 원물질로 분해가 되면 모순이잖아요. 기본 원소라고 그랬는데 기본 원소가 쪼개져? 나눠져?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잘못됐다. 오류가 있음을 증명한 실험이야. 이게 과학의 탐구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어보고 나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분해 실험이에요.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강제로 어떤 물질이 돼서 나오느냐. 원래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사용한다. 실리콘 막에 2개가 있는 쪽에다가 빨대 2개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지, 그러니까 가득 채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병에 24번 홀에 놓고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핀을 놓고 찔러가지고 전기를 통해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들이 이제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모아놓고 나중에 분해된 기체들을 넣고 각각 빨대에서 마개를 열면 성냥불을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가지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냥불이 잘 타, 이렇게 타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성냥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퍽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결과를 적어볼게요. 산소 기체는 물질의 연소에 필요하고, 수소 기체는 공기 중에서 불꽃을 만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이 이야기를 이제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산소는 물질이 연소에 도움을 준다 해서 조연성, 그 다음에 수소는 뭐 가연성,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의 내용 정리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맞춰볼게요. 빨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체는, 자, 물이 분해하다 보니까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많이 모인 쪽은 퍽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수소 기체. 기체가 적게 모인 쪽은, 자, 불씨만 남은 성냥개비를 갖다 대면 다시 타올라. 잘 타게 도와줘. 이게 산소 기체. 2가지 기체 잘 적어주세요. 첫 번째, 퍽 소리가 나는 쪽이 있잖아요. 수소야. 그리고 불씨만 남아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도와줘. 산소 기체. 자, 이 2가지는 분리해서 알 수 있는데, 기체가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비율을 따진다고 굳이나 말한다면, 기체가 많이 모인 쪽이 2개 정도의 부피라면 적게 모인 쪽은 하나 정도의 부피, 2부피, 1부피, 부피가 2대1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비율적으로 보여. 요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험의 결과만 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실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상 속에서 보여주진 않았죠? 자, 그러면 2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데, 물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해보니까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라부아제의 생각과 동일하죠, 우리도?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물이
지금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로 발생했다. 물이라는 녀석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다. 분해했다. 분해. 그러면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할 수 없다. No. 그죠? 그래서 뭔가 원소는 아니다. 물이 원소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쪼개졌다는 얘기는 이 녀석들이 원소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